안녕하세요. 상담사 반달입니다. 방대한 상담심리 이론을 간단하게 핵심만. 상담심리대학원 입시, 상담심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아론 벡의 인지치료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아론 벡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왜곡된 의미, 비논리적 추론, 잘못된 해석에 의해 궁지에 몰리면 우리 모두는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인지적 오류 때문에 우리는 과장된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지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론 벡의 인지치료는 철학적 배경을 그리스 스토아 철학에 두고 있어요.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은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을 중시했고요. 그거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중시했어요. 내담자의 눈에 비춰진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견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 벡은 성격의 인지 모델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은 진화론과 정보처리 모델을 적용한 거예요.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성격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서 성격이 정해진다라고 본 것이죠. 초기 아동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인지 도식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스키마라고 했거든요. 이 인지 도식에는 핵심 신념과 중간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다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인지도식이 활성화되거든요. 그 안에 핵심 신념과 중간 신념이 들어있는데 이 인지도식 때문에 어떤 자동적인 사고가 나와요. 이걸 바로 인지의 산물, 인지적 산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역기능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인지적 오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때문에 어떤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고 그 사고에 따라서 우리는 부적응적인 정서와 행동,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요. 이런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은 다양한 자극 상황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독특한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독특한 성격이 형성이 돼요. 그걸 자기 영속화라고 했고요. 이러한 독특한 성격 때문에 정신장애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인지적 오류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지적 오류는 생활 사건을 해석해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인지적 과정의 잘못이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인지적 오류에는 먼저 흑백 논리적 사고가 있어요. 나는 성공하거나 실패, 그 중간은 없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 중간은 없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말해요. 과잉 일반화는 2번 실연을 당했어요. 앞으로 평생 좋은 남자는 못 만날 거야. 이건 2번의 사례로 과잉 일반화한 거죠. 정신적 여과. 3명 중에 2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1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 부정적 평가에 낙담해버리는 거예요.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 칭찬을 하면 그건 축소해버리고 인사말이지 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에게 비판하면 그거의 의미는 확대해요. 평소 나를 싫어하는군. 개인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내 옷차림 보고 비웃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명명.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인간 쓰레기야. 구제불능이야. 불효자야. 이렇게 잘못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지 모델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으면 어떤 자동적인 사고가 나타나거든요. 그 사고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나타내요. 반응은 크게 감정, 행동, 생리적 반응이 있죠. 그런데 그 자동적 사고의 아주 기저에는 핵심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 신념은 그 핵심 신념을 매개해요. 핵심 신념은 아주 어릴 때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데 나는 무능력해 라는 핵심 신념이 있었어요. 그럼 중간 신념이 나는 완벽히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럼 멍청한 거야 라는 신념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을 겪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거 너무 어렵네? 난 이걸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한번 풀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러면 슬픈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책을 그냥 막 덮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복통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인지치료에서는 정신병리를 어떻게 보았느냐?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인지할 때 우리는 부적응적인 정신병리를 겪는다고 했어요. 바로 아까 말한 스키마, 인지도식이 편향될 때 부적응적 정신병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병리라는 거 딱 병리야, 정상이야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의 위치에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더 병리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걸 정신병리의 연속성 가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동적 사고에 따라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이 자동적 사고의 주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정신장애 유형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이걸 인지적 내용 특수성 가설이라고 불러요. 특히 우울증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아론 벡의 인지 이론을 꼽아요. 우울증은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와 미래 세상에 대한 거예요. 이거를 인지 삼재라고 불러요.
자기 미래 세상에 대해서 당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융통성이 없어요. 역기능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뭐뭐 해야만 해라고 생각을 할 때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했어요. 역기능적인 신념은 크게 사회적 의존성과 자율성으로 나타나거든요. 먼저 사회적 의존성을 가진 사람은 이별이나 이혼을 경험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자율성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업적 실패나 승진에서 제외됐을 때 실직을 겪었을 때 우울증에 걸려요. 어떤 역기능적 신념에 따라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우울증을 겪느냐, 이게 좀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특수 상호작용 모델이에요. 또 불안장애는 어떤 역기능적 신념 때문에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미래 사건을 위험과 위협으로 과장되게 예상할 때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하거든요. 위험과 위협에 대한 과장된 반응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3F라고 하는데 Fight, Fly, Freeze, 투쟁하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버리거나 이렇게 세 가지 과장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요. 성격 장애는 인지도식 역기능적 신념 때문에 성격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회피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무시당하는 건 끔찍해. 그래서 타인을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난 특별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백화점 가서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심리도식 치료를 해요. 그 사람이 가진 역기능적인 심리도식을 바꾸는 거죠. 섭식 장애는 신체상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장애라고 했어요. 몸매와 체중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데 결정적인 요소야. 그래서 여자는 45kg여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몸매, 뭐 체중, 뭐 적절하면 좋겠죠. 그런데 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신병리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인지치료는 정신병리를 유발하는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 인지를 수정하고 새롭게 구성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결국에는 스스로 부정적인 사고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이다, 심리교육적 모델이라고 불러요. 치료 기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인지 모델에 근거한 사례 개념화. 사례 개념화 하듯이 어떤 인지 때문에 이런 행동과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자동적 사고가 떠올랐어요. 그 밑에는 어떤 중간 신념이 있었죠? 그 안에는 어떤 핵심 신념이 있었죠? 어릴 적을 탐색해 보기도 하겠죠. 협동적 경험주의. 치료자와 내담자가 협동 연구하듯이 함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담자가 나중에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소크라테스식 대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논박하는 건 아니고 내담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인도된 발견. 치료자는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역기능적 신념을 탐색하고 좀 더 적응적인 신념을 갖도록 그 인도를 하는 거죠. 역기능적 사고를 기록하는 거. 기록지에다가 상황을 써요.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을 쓰고 이 감정은 어떤 자동적 사고 때문에 떠오른 건지 적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은 무엇일까 적는 거예요. 하향 화살표 기법. 내가 만일 이런 자동적 사고가 떠올랐어요 라고 한다면 그 밑에는 어떤 중간 신념이 있었는지 그 밑에는 어떤 핵심 신념이 있었던 건지 아래로 타고 가는 거죠. 행동 실험. 대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타인이 나를 비난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옷가게 쇼핑을 하게 해요. 점원이 당신한테 아무런 비판의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행동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성적, 감정적 역할 연기. 내담자가 감정을 맡고 치료자가 이성을 맡아요. 이성적으로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거든요. 역할 연기를 하면서 서로 바꿔도 보고 그러면서 나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보다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대처 카드. 내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지만 오랜 습관 때문에 이런 행동이나 감정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적응적 사고나 행동을 적은 카드를 이제 갖고 다니다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활동 계획표. 활동 계획표를 사용을 하면 뭔가 내담자의 삶이 의욕이 넘치고 활기기를 띠게 된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게 되고 뭔가 신념 또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과제 부여 방법.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치료자가 내담자한테 부여를 하는데 쉬운 과제서부터 점차 어려운 과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치료는 초기와 중기, 종결로 나뉘어요. 초기에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협력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생리적 반응,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좀 명료화시키죠. 중기는 두 시기로 나뉘는데 전반에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게 한 자동적인 사고를 탐색을 해요. 후반에는 그 밑에 들어있는 역기능적인 신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능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죠. 종결에는 내담자가 치료 이후에 같은 상황이 재발했을 때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대처 방법을 의논해요. 이렇게 아론 백의
인지치료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 내면적인 경험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정신장애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대요. 단점으로는 이렇게 자동적 사고, 중간신념, 핵심신념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도 인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종합해보면 그래도 치료 방법 중에는 가장 체계적이고 효과가 높았다. 특히 역기능적인 신념을 기능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좀 덜 들었다라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현대 치료로 확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1세대는 행동주의였는데 2세대는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였어요. 이걸 바탕으로 3세대 인지행동 치료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챙김, ACT, DBT, MBSR, MBCT가 있어요.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을 자각해서 받아들이는 거. 를 말하고요. 수용 전념 치료는 지금 현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수용하도록 해요. DBT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거든요.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좀 부적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합쳐서 어떻게 나아갈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마인드풀니스라는 건 마음 챙김을 말해요. 이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또는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지 치료 뭐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인지치료 아론100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아론100은 초기 아동기에 어떤 인지도식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겪었을 때 이 인지도식이 활성화되면서 자동적 사고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이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는 정서적인 반응, 행동적인 반응,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 자동적인 사고는 그 아래에 중간 신념이 있고 그 가장 밑에는 핵심 신념이 있죠. 이 인지도식이 역기능적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기능적인 인지를 수정하고 재구성해라. 그래서 우리는 정신장애나 그런 독특한 성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역기능적 신념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좀 다 잘해왔던 것 같은데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이런 인생 과업을 겪을 때마다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좌절했죠. 지금은 10개 중에 뭐 3개만 잘해도 훌륭한 거다. 또는 시도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역기능적인 신념이 있다면 벗어나길 바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